빅툼입니다. 오늘은 결혼식을 할 때 하객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 제가 생각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의견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축의금을 적게 내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식대보다 적게 낸 축의금 괜찮은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겠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사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식장 밥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진짜 여유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나 백수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축의금도 정말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의 연인이나 가족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축의금을 좀 더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잘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절이나 계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 자체를 깊이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지고 들만한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이 와도 괜찮은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는 가면 안 됩니다. 끝. 지정석인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도 될까? 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연인이나 가족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경우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행기 탈 때 한 자리 끊어놓고 둘이 타고 갑니까? 영화표 하나 생기면 온 가족 다 같이 가서 볼 겁니까? 서서 보면 되니까 괜찮습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지정석을 마련한다면 큰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당일날 인원이 추가된다면 그건 그 자체로 민폐가 됩니다. 오마카세를 예약해놓고 예약한 인원보다 더 데려가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추가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료 손질이라든지 닷지 좌석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초대를 안 받은 사람이 가도 되는가? 케바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면 바빠서 실수로 초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건 내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건너 연락받고도 실망하지 않고 찾아와주면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아. 애매한 지인의 경우에는 괜히 연락하면 축의금 내라는 소리로 들릴까봐 연락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친해서 연락 안 한 사람이 왔다면 고마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연락 안 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왔다면 그건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초대 못 받은 당사자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친하다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인간관계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가도 되는가? 저도 결혼식 갈 때 정장은 입지만 넥타이는 잘 안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격식을 갖추거나 깔끔한 옷이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상한 옷이라도 사진만 같이 안 찍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사진을 같이 찍더라도 많이 튀지 않게 뒤에서 찍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결혼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가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코스프레 같은 걸로 신랑 신부에게 집중하는 걸 방해한다. 밝은색 미니드레스 같은 거 입고 굳이 첫 줄에서 사진을 찍는다. 이런 건 선 넘었죠. 여자의 경우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실례지만 혹시나 입었더라도 식장에서 나대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사진 찍을 때도 뒤로 가서 찍거나 안 찍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으면 되는데 여자는 미니드레스나 밝은색 블라우스를 빼면 의외로 격식 갖춘 옷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 외에도 제 생각을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의 결혼식에 잘 안 가는데 혹시나 갈 때는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챙깁니다. 가지 않을 때도 계좌로 적당히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결혼식에 왔다면 축의금만 낸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식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빼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구두에 먼지 한 번 더 닦고 남자는 머리에 뭐 바르고 여자는 화장하고 양복 드라이 했던 것 또는 제일 아끼는 옷 한 번 쓰고 제일 좋은 가방 챙겨서 교통비 써가며 이동시간 써가며 불편한 옷 입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주인공도 아니고 들러리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꾸미고 가도 하객은 남의 결혼식에서 환영 제대로 못 받습니다. 대충 신랑 신부 만나서 어버버 인사 좀 하고 아는 얼굴 만나면 어떻게 지내냐 하고 끝이죠. 나는 이렇게 빡세게 하고 왔는데 신랑 신부랑 대화는 한 10초 하면 많이 한 거죠. 하객들은 주인공인 나를 위해 그걸 기꺼이 해주려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돈을 써주는 겁니다. 그만큼 고마운 일이 있습니까? 만약 나를 안 친한 사람 주말 결혼식에 억지로 참석시키려면 얼마를 받아야 나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축의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은 축의금을 빼고도 예식장 하객 알바비 정도는 마이너스로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꾸밈 노동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게 어딥니까? 완전히 계산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식장도 돈을 벌었고 미용실도 돈을 벌었고 드레스샵도 돈을 벌었고 꽃가게도 돈을 벌었고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었고 헬퍼 이모님도 돈을 벌었고 운전기사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러프하게 계산해보자면 그 비용은 예식 당사자와
하객이 나누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식 당사자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반드시 하객이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혼식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겠다거나 최소한 본전은 치겠다는 생각은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케바케일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결혼식이라든지 아주 비싼 곳에서 한 결혼식이라든지 특이한 형태의 결혼식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예외를 빼고 통상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결혼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